안녕하세요, 윤블링입니다. 하와이에 온 지 9일째가 되었어요. 여행 일정에서 놀러 다닐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바닷속에서 직접 거북이를 보았거든요.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많은 바다 생물들이 너무나 신비했어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거북이 투어 차량이 7시 20분에 픽업을 왔거든요. 배가 있는 선착장으로 가는 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멋진 바다 구경을 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배가 출발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달리니 배가 꽤 움직이네요. 우리 가족은 멀미약을 먹어서인지 괜찮았지만 뱃멀미가 심한 분들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함께 배를 탔던 분들 가운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뱃멀미로 아주 많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어요. ABC 스토어에 이렇게 멀미약을 판매하고 있으니 배를 타시기 전에 멀미약을 꼭 챙겨 드세요. 배를 타고 20분쯤 달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자 배가 멈추고 닻을 내렸어요.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았네요. 하와이 여행은 날씨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배가 멈춘 곳은 터틀 캐년이라는 곳이었어요. 터틀 캐년은 오아후 최고의 거북이 스노클링 장소로 뽑히는 곳이에요. 크루들이 배의 앞부분에 있는 사다리를 내리자 사람들이 스노클링 장비와 오리발을 착용하고 한 사람씩 바다로 내려갔어요. 거북이 투어를 인솔하시는 선주님이 수영에 자신이 없다고 나중에 내려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먼저 내려간 인솔자와 멀어지기 때문이라고요. 물론 크루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에 올라가도 선두와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물속에서는 더 어렵겠죠? 여기서 한 가지, 고프로 대여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하와이 여행을 가실 때 고프로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닷속에서 멋진 광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눈으로만 감상하기는 좀 아깝거든요. 고프로를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가지고 가시겠지만 고프로가 없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대여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으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여하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빌리지 않고 거북이 투어하는 배에서 바로 빌리기로 했어요. 여행 기간도 긴 편이라 비용 문제도 있고 고프로 사용이 익숙지 않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할 때 주로 짐벌을 이용했거든요. 배에서 고프로를 빌리는 비용은 $40였어요. 당시 환율을 감안하면 55,000원 정도인데요. 잠깐 빌리는 것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배에서 고프로를 빌린 사람들이 바닷속을 찍을 때 크루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면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깊은 바닷속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예요. 특히 거북이들이 바다 밑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바닷속으로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멀리 수면에서 바라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배에서 고프로를 빌린 경우 크루들이 고프로를 달라고 해서 직접 바다 밑으로 가서 멋진 장면들을 찍어주었어요. 이것은 선주님이 직접 찍어주신 영상인데요. 거북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영상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거북이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저 아래 모래바닥에서 거북이들이 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꼬리가 길면 수컷, 짧으면 암컷이라고 해요. 거북이들은 이렇게 쉬다가 가끔씩 숨을 쉬러 수면으로 올라오는데요. 거북이가 떠오르는 곳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거북이가 올라오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생명의 신비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북이가 올라올 때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크루들도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큰 소리로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었는데요. 관광객이 거북이를 만져도 안 되고 거북이가 관광객에게 닿아도 안 된다고 해요. 만약 바다 거북이를 만지면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하와이에서 해양 생물을 만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년 전에 어떤 미국인이 아무 생각 없이 몽크씨를 만지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가 벌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하와이 바닷속은 아무리 봐도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물고기와 많은 바다 생물들을 보는 것이 재밌었어요.
스노클링이 끝나고 배의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패들보트를 타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시 스쿠터도 있었는데요. 꽤 빠른 속도로 물속에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손잡이를 비틀면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제 거북이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네요. 날씨도 좋고 너무 신이 났어요. 와이키키로 돌아왔어요. 아침부터 거북이 투어를 하느라 무척 피곤했지만 하와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호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점심을 먹고 무엇을 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마침 이날 와이키키에서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거리에 나가보니 페스티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고 과일, 주스, 햄버거, 공예품, 티셔츠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았거든요. 파인애플 주스를 사 먹었는데 가격이 15달러였어요. 코코넛 주스는 12달러였어요. 꽤 비쌌지만 경험이다 생각하고 먹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긴 햄버거는 18.85달러였어요. 축제 분위기 때문에 신이 나고 더욱 맛있었어요. 페스티벌을 즐기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어요. 해변을 따라 걷는 길이 무척 예뻤어요. 하늘을 보니 별들이 많이 보이네요. 하와이 여행을 마지막까지 무척 알차고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하와이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